이 남편에게 양복 정장도 선뜻 사주게 되는데요. 질도 떨어지지 않고 저렴하게 잘 구입할 것 같아서 요즘에 신랑 직장도 불경기여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격 파괴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기 바쁩니다. 2,550원이. 네, 아마도 요즘 같은 시기에 원가 그대로 판매를 한다면 이러한 집객들이 모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거의 이윤을 정말 최소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도 대방출, 폐업 대처분 등이 잇따르자 폐업 정리만 전문으로 해주는 업종도 생길 정도입니다. 이게 동네 요즘 대여점이나 워낙 장사들이 안 돼서 이제 가게를 접는 폐업하는 가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단가를 책정을 해서 5%도 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고. 네, 도서와 DVD 상점의 폐업 재고 정리도 주 업무가 됐습니다. 대여 가격에 소장까지 가능하다 보니 소비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장 가서 보면은 영화 한 편에 7, 8천 원 정도 하는데 이런 데서 DVD로 싸게 사면은 한 장에 3천 원 정도 하니까 영화도 볼 수 있고 더 많이 볼 수 있고 소장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절판돼서 찾아보기 힘든 책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보던 만화인데요. 기억에 남아서 오늘 고르게 돼갖고 그냥 생각나갖고 한번 골라봤어요. 이게 30권인데 10,000원이라고 하네요. 되게 굉장히 싸네요. 부담 없이 한몫. 네, 업체들의 눈물의 폐업이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싼 값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주택가에서 어제 하루 동안만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잇따른 흉기 피습 사건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지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주택가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이 건물 3층 원룸에서 심부름센터 직원 44살 박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서 양팔과 다리가 묶여있는 채였습니다. 심부름센터에 사건을 의뢰한 한 여성이 박 씨와 연락이 안 돼 그를 찾아왔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여기를 현장 와봤나 봐요, 집에를 여기를.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 여기 아저씨 있거든. 그 아저씨 따갖고 들어갔다 왔더라고요. 경찰은 박 씨가 최근 의뢰받은 일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11시 반 장안 이동의 한 주택에는 20, 30대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침입해 74살 구모 할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구 할머니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훔친 물건도 없었습니다. 막 해가지 그냥 난 막 쫓아가고 있어. 막 여기서 막 피 질질 흘려서 가고 있는 건데 가보 이만 벌써 도망가 도로 수라서 없고 병원에 갔던 게. 구 할머니는 가슴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봉천동의 다세대 주택 지하에서는 이 집의 여주인 61살 구모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 씨가 지하방 세입자인 36살 이모 씨와 집수리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는 구 씨 아들의 진술에 따라 이 씨가 싸움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이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운전만 하기도 바쁜 택시기사들이 이 취객들의 폭행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택시 안에 설치한 이 폐쇄회로 화면이 아찔한 폭행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시속 80km로 달리는 택시 안. 조수석에 탄 승객이 갑자기 기사의 얼굴을 마구 잡아챕니다. 죽어 여기서. 너구나. 너 누군데 감히 자네인. 이 자식아 이거 왜 그래 와. 택시 기사가 급제동을 겁니다. 택시가 멈춘 뒤에도 승객의 폭행은 계속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못 오다던데 나한테 왜 집이냐고. 여기가 여보세요? 여기 저 고속도로인데요. 심야에 달리는 또 다른 택시. 고성이 오가고. 네가 그거 어떻게 네가 그거 써. 택시는 2개 차선을 넘나들다 겨우 멈춰섭니다. 취객 등 일부 승객들의 택시기사 폭행. 택시기사들은 때리는 승객들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딱 잡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까는데 안경 여기에 맞아가지고 눈 두태기가 상처가 나면서 여기가
여성 택시기사들은 공포감까지 느낍니다. 손을 붙들고 놔주질 않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 핸들이 막 돌아가고. 택시기사 폭행은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운전 중 택시기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경우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은 그 정도 처벌법규로는 부족하다. 앞으로는 택시기사 좌석에도 버스와 같이 차단막을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사고라도 나면 누구 탓을 하려는지요? 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 길에서 김밥이나 토스트 등으로 간단히 끼니 때우시는 분들 많죠? 네, 그런데 지하철역 주변에서 파는 음식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대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김밥이나 토스트를 팝니다. 좀 많이 늦게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너무 배고프거나 하면 그냥 김밥이나 샌드위치 이런 거 가끔 사 먹어요. 서울시가 최근 4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 계단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샌드위치, 떡과 토스트, 햄버거 등 100여 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역 1호선과 강남역, 남부터미널역 등 3곳에서 수거한 김밥 3건에서 기준치의 최대 4배에 이르는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김밥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관계없겠지만은 특히 여름철에는 좀 주의를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 팔리는 음식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대량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배달이 해줘요. 전화하면. 봉천에서 온다 데려와. 서울시는 그러나 지하철역 주변 식품 판매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주변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환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오는 등 전 세계 감염자가 5천 명 선에 이르자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인플루엔자의 위험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이 계열사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 박연차 회장이 도와준 단서를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서 40대 남성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지고 장안동과 봉천동 주택가 등에서도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의 세곡동과 우면동 등 수도권 핵심 요지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 4만 4천여 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수수료 등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관련 비용이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아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로 석 달째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 늦게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 소식과 함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고온 현상도 사라지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새벽부터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된 비구름은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점차 약해져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어제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와 광주가 22, 대구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5월에 맞는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